스피드랩 완사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 제목과 같고요. 목차는 인트로, Numerical Solution Approach, Result and Discussion, Conclusion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산화탄소 같은 가스가 많아져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문제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CO2를 포집하고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 기술을 CCS라 하고 CCS는 이 그림 자료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배로 운반한 뒤 땅속 깊이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에는 CCS 기술 중에 하나인 CLC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CLC는 케미컬 루핑 컨버전의 약자로 연료와 공기를 직접 섞어 태우지 않고 옥시전 캐리어를 통해 산소를 전달합니다. 화면 그림처럼 OC가 공기 반응기에서 산소를 받아 연료 반응기로 전달하고 다시 공기 반응기로 돌아와 산소를 재충전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환경에 해로운 질소산화물 NOx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CLC 시스템은 공기 반응기 상단에 유동이 정체되는 구역인 캐비티가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게 형성하게 되면 반응기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고 입자와 공기 간의 효율적인 접촉 방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멀티 스테이지 타워 타입 에어 리액터입니다. 기존의 원통형 반응기와 달리 이 그림을 보시면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타워형으로 디자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타워형 공기 반응기에서는 기존 문제였던 캐비티가 관찰되지 않았고 따라서 입자 유동을 더 원활하게 유도합니다. 따라서 CO2 포집이 쉽고 질소 산화물 NOx가 거의 생기지 않아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징과 장점은 궁극적으로 전력 생산 능력, 파워 캐패시티를 높이게 됩니다. 이러한 연구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그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CFD라는 기술을 활용하였는데 CFD는 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의 약자로 복잡한 육체의 흐름이나 입자들의 움직임을 컴퓨터로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고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실제로 큰 장치를 만들어서 실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로 가상 실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FD는 계산을 위해 공간을 아주 작은 조각들인 메쉬로 나누게 되는데 이 그림처럼 CLC 시스템의 각 부분들을 매우 촘촘하게 나눠줍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나눠서 실제 세밀하게 나누면 실제와 가깝게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그레이드 인디펜던스 스터디를 거쳐서 36만 개가 넘는 메쉬가 사용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에서 적용한 몇 가지 모델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일러 오일러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기체와 고체를 각각 흐르는 물질로 보고 이 둘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면서 움직이는지를 함께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입자들의 움직임을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위해 KTGF라는 이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이론은 유체처럼 흐르는 작은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입자 온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입자들의 활발한 움직임 정도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로 기체의 불규칙한 흐름인 난류 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해 표준 K-입실론 난류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여 CFD를 돌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CRC 시스템 내의 고체 입자 흐름 특성을 보여줍니다. 시스템 전체에서 산소 운반체 입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연료 반응기의 여러 부분에서 입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규어에서 C 부분인데 기존에 언급했던 원통형 반응기와 새로 도입한 타워형 반응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기존 반응기에서는 캐비티가 발생하였고 새로 설계한 타워형 반응기에선 이러한 캐비티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타워형 구조가 입자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연료 반응기는 실제 연소가 일어나는 핵심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 그래프들은 높이에 따른 기체의 속도 분포를 보여주는데 높이에 반응기가 있으면 그 반응기의 아랫부분에서는 입자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비대칭적인 흐름을 보였고 점점 높이가 올라갈수록 대칭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대칭적인 흐름이 의미하는 것은 입자들이 더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너무 높아지면 배출구의 영향으로 다시 비대칭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반응기 안에서 입자들의 움직임의 활발한 정도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입자 온도라고 합니다. 온도라고 해서 뜨겁고 차가운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입자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고 서로 부딪히는지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루프실과 FR, 이 초록색으로 나타내진 부분이 루프실과 FR인데 그 부분에서는 산소 운반체 입자들이 연료와 만나거나 산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므로 입자 온도가 더 높고 그림에서는 초록색 부분으로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라는 현상입니다. 반응기 안에서 입자들이 혼자 움직이지 않고 서로 뭉쳐 다니는 현상을 클러스터라고 부릅니다. 피규어 9에서 C와 D를 보시면 클러스터의 특성을 알 수 있는데요. 시뮬레이션 결과 가스 흐름이 빠른 연료 반응기 중앙에서는 클러스터가 형성되더라도 금방 흩어졌지만 반응기 벽 근처에서는 클러스터가 더 자주 생기고 그리고 더 오랫동안 뭉쳐 있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산소 운반체 입자의 크기가 시스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자 크기를 0.3mm, 0.45mm, 0.6mm로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입자 크기가 작아질수록 연료 반응기 안에서 입자들의 순환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입자들은 클러스터가 더 자주 생기긴 하지만 크기가 작고 금방 사라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자가 작아져서 순환이 빨라지면 시스템을 움직이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므로 적당한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미래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의 주요 성과는 혁신적인 타워형 공기 반응기를 적용한 새로운 CLC 시스템을 적용했다는 것이고, 이 타워형 공기 반응기는 캐비티의 형성을 막았습니다. 또한 연료 반응기 내부의 복잡한 가스 솔리드 흐름 특성과 클러스터 현상을 깊게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이 상세한 유동 분석 결과는 앞으로 실제 CLC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설계하고 최적화하는 데에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